네, 반갑습니다. 3월 31일 8시 20분이고요. 자, 내일 4월 첫 거래일 관심 있게 봐야 될 종목들 빠르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위지엑 스튜디오 정말 이 종목은 계속해서 관심 종목에 또 있고 좀 말씀을 많이 드렸던 종목이고 또 최근에 제가 이제 펜 엔터테인먼트를 언제 말씀드렸냐면 이때 신규로 말씀을 드렸습니다. 그죠? 신규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서 그러면서 제가 최근에 좀 잘 나가고 있는 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엔터 관련주가 3개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. 그 중에 하나가 위지윅이고요. 위지윅 스튜디오와 사마 네트워크스, 그다음에 펜 엔터. 그래서 요즘 시장이 뭐 불안하다, 뭐 좀 안 좋다라고 하시는데, 그죠? 불안한 모습이죠. 불안한 모습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기준을 지키면서 잘 가고 있는 종목들에 집중을 하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. 자, 아무튼 금요일에도 이 펜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였고요. 위지익도 마찬가지고 사마 네트워크스도 마찬가지입니다.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장에 상관없이 시장도 중요해요. 시장도 저도 이렇게 좀 중요한 지표로 참고를 하지만 절대 매매 기준으로 삼지는 않습니다. 매매 기준은 종목들 차트를 보고 급소, 맥점, 레드불 뭐 이런 것들만 해당이 되면 보고요. 그런 것들 제 기준을 벗어나면 안 보는 거고. 아무튼 사마 네트워크스 같은 경우도 최근에 아무튼 기관의 수급이 굉장히 좀 잘 들어오고 있는 종목이니까요. 이렇게 세 종목 좀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자, 넥스트리밍이라는 종목도 최근에 관심 종목으로 다시 좀 올려둔 종목인데 금요일날 신고가 상당히 좋은 모습입니다. 한컴 유니맥스도 최근에 제가 공략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. 자, 시장 지수는 빠지고 있지만 이 종목은 급등주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급소, 맥점 관심 있게 계속 봐야 되는 모습이고 NS도 최근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. 이날 자, 뭐 카운터텍 관점에서 관심 있게 좀 볼 수 있는 모습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. 그래서 내일도 아무튼 요 라인을 벗어나기 전까지 저는 관심 있게 볼 예정이고요. 지금 보시면 2차전지 섹터는 사라졌습니다. 그래서 위에 NS와 삼성전기만 좀 남아 있는데요. 삼성전기도 최근에 제가 영상으로 레드불 관점에서 좀 관심 있게 볼만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. 이렇게까지만 말씀드리겠고요. 지금 한국전자금융, 이 한네트, 뭐 KCS 뭐 이런 종목들 그 화폐 개혁 관련주들 같은 경우도 최근에 좀 움직임이 있었죠. 하지만 좀 제 기준을 1차적으로 좀 벗어났기 때문에 그죠? 제가 최근에도 계속해서 좀 말씀드리고 있는 게 가는 종목들은 급속 맥점 요런 기준을 해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. 그래서 한느테 같은 경우도 뭐 계속 뭐 큰 그림으로 본다면 일단 기술적으로 요 구간에서 그죠? 1차적으로 지지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 하지만 어쨌든 제 기준을 벗어났기 때문에 좀 없앴습니다. 근데 그런 가운데 제가 관련 종목으로 말씀드렸던 종목 중에 한국전자금융 이 종목은 이 추세 전환의 맥점이자 또 급소에 또 해당이 되는 모습입니다. 그래서 제가 좀 이렇게 진하게 표시를 해봤고요. 자, KCI 이 종목도 지수는 빠지고 있지만 최근에 계속해서 좀 올라가고 있는 종목입니다.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동차 부품, 자, MS 오토텍, 금요일날 아무튼 금요일날 참 아쉽게도 제가 공략을 하진 못했는데요. 아무튼 이날은 제가 좀 맥점 공략을 좀 해봤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. 그죠? MS 오토텍. 그래서 이 뉴스 관련해서도 제가 좀 기간이 밀어올린 아무튼 저도 제가 언급을 이때 해드렸거든요. 저 벌써 100%가 넘었습니다. 고점 기준으로 해서 100%가 넘었는데 아무튼 뭐 계속 좀 추세가 살아있고 그죠? 추세를 벗어나기 전까지는 관심 있게 봐도 좀 좋지 않을까
싶습니다. MS 오토텍. 그 다음에 서현이화라는 종목은 일단 이 종목은 기술적으로 6,000원 라인이 중요하죠. 요 중요한 라인에서 1차적으로 좀 지지가 좀 나온 거고요. 요 라인을 벗어나기 전까지만 관심 있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게임, 중국 소비재, 뭐 핑크퐁 관련해서도 핑크퐁만 좀 살펴볼게요. 오전에 아까 지수 뭐 간략하게 좀 살펴봤지만 오전에는 지수가 빠졌습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박스 코리아는 오전에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였거든요. 토박스 코리아. 그래서 저는 이 종목을 또 공략을 했었는데 토박스 코리아도 최근에 레드불에 포착이 되면서 관심 종목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렸었고 가장 최근에 그죠? 이날 금요일날 관심 종목 영상으로도 생명선을 좀 벗어나기 전까지만 관심 있게 좀 보고 벗어난다면 안 보겠다라고 말씀드렸죠. 자, 벗어나지 않고 시세를 준 모습입니다. 그래서 생명선 벗어나기 전까지만 관심 종목으로 둘 예정이고요. 자, 5G 관련해서 뭐 지금 뭐 삭제한 종목, 자, 머큐리. 자, 머큐리도 제가 어떻게 말씀드렸냐면 요 라인 정도를 말씀드렸을 거예요. 벗어났습니다. 그죠? 또 생명선을 벗어났어요. 그렇기 때문에 여유가 있다면, 평단에 여유가 있다면 뭐 버틸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당연히 미리 또 경계를, 리스크를 좀 그죠? 대응을 해야 되는 구간이었고 아무튼 이런 모습은 그죠? 장중에 평단에 여유가 없다면 정리를 당연히 했어야 되는 모습입니다. 관심 종목에서 좀 없앴고요. 그 밖에 뭐 유비커스홀딩스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최근에 흔들림이 있을 때 제가 좀 관심 종목으로 좀 없앴다가 최근에 이렇게 좀 다시 신고가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좀 다시 한번 좀 편입을 시켜봤고요. 뭐 인텔리안테크, KMW 뭐 이 정도 추세를 지키고 이런 종목들은 계속 좀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. 자, 동아화성도 최근에 상당히 끼를 부리고 있다라고 말씀드렸고요. 대우부품, DK락, DK락도 뭐 제 기준을 좀 해치지 않은 채로 좀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좀 눈여겨보고 있는 종목입니다. 계속 좀 추적 관리, 매매를 하고 있지는 않지만 역시 요 정도 라인을 벗어나기 전까지 또 DK락은 남북 경협주이기도 하죠. 경협. 그래서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. 자, 아무튼 모든 종목 다 수강하신 분들은 제 기준을 다 아시잖아요. 그죠? 그런 기준에 철저하게 그런 기준을 지키면서 매매를 하셔야 됩니다. 자, 로봇 스마트 팩토리 다 넘어가고요. 자, 여기도 뭐 SM 코어, 넥스턴 뿐만 아니라 다른 종목들도 없앤 종목이 많습니다. SM 코어 가는 종목은 맥점과 급수를 해치지 않는다. 뭐 세력선도 제 기준이고요. 자, 그래서 1차적으로 뭐 제 기준을 이탈을 했기 때문에 SM 코어도 관심 종목에서 삭제를 시킨 거죠. 장중에는 또 생명선도 벗어났던 모습이고요. 자, 넥스턴도 마찬가지입니다. 제가 뭐 신규로 말씀드렸지만 제 기준을 벗어났죠. 그래서 뭐 큰 흐름으로 본다면 저도 관심 종목에서는 뺐지만 빼더라도 계속해서 좀 체크를 해 나갈 생각입니다. 넥스턴. 자, 아무튼 돈육 같은 경우에는 오리손 FNG가 상당히 계속해서 좀 탄력적인 추세를 유지하고 있고요. 자, 방탄소년단 LB세미콘 계속해서 좀 관리를 좀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. 여기를 벗어나기 전까지 저는 관심용으로 두고 또 공략 후보로 보고 있다. 좀 대응 중인 종목이고요. 순호공 같은 경우도 지수는 빠지고 있지만 잘 나가고 있는 이 급소 때 제가 말씀을 드렸었고 잘 나가고 있습니다. 뭐 그 밖에 키스트, BPC, 알리버, 방탄소년단 관련주 계속 좀 체크를 하시고요. 자, 뭐 제약바이오 관련해서도 참 자, 셀리버리라는 종목은 카운터어택 급등하기 좋은 날에 해당이 되는 종목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또 내일도 공략 후보로 보고 있고, 자, 일단 요 정도 라인을 벗어난다면 안 본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현대바이오. 현대바이오도 제가 뭐 장중에 댓글로 남겨드렸죠. 현대바이오. 자, 뭐 대유위니와 함께 대유위니아와 함께 제가 단일가 좀 맥점 관심 종목으로 말씀드렸던 종목인데요. 저도 좀 분할로 공략을 하다가 이날 좀 정리를 했습니다. 첫 번째 좀 분절을 하고요. 자, 분절을 하고, 그 다음에 두 번째 좀 정리를 했습니다. 첫 번째 좀 분절을 하고요. 자, 분절을 하고, 그 다음에
그 이후에는 요런 위치에서 공략을 뭐 살짝 했었는데 뭐 크게 또 추세를 그죠? 지수는 오전에 빠졌다가 들어 올렸잖아요. 근데 이제 뭐 크게 좀 추세를 계속 뭐 들어 올리지 못하는 모습에서 일단은 저는 정리를 했고,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심 종목에 있는 이유는 일단 1차적으로 맥점의 기준에는 좀 벗어났지만 이 카운터 어택 관점에서 그죠? 카운터 어택 공략 후보 급등하기 좋은 날에 해당이 되거든요. 월요일 날. 그래서 저는 관심 있게 좀 보기 위해서 좀 공략 후보로 보고 있다.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. 뭐 현대바이오, 자, 아무튼 아까 말씀드렸었던 이 토박스 코리아, 급소 맥점이었던 토박스 코리아 공략을 했었고요. 뭐 한창 아무튼 지수가 오전에는 안 좋았기 때문에 뭐 지수 얘기를 좀 하다가 한국 패키지, 뭐 나중에 시간의 특징 때 말씀드리겠습니다. 뭐 여기도 있지만 가는 종목은 어떻게 해서든 급소 맥점을 관리합니다. 현대바이오. 자, 현대바이오는 제 첫 번째 기준을 지키지 못했어요. 또 제가 이때 여기가 평단이라면 뭐 매도를 안 했을 수도 있습니다. 정리를 안 했을 수도 있지만 저는 이제 포스팅을 하고 나서 이제 신규로 또 대응을 했기 때문에 바로 그냥 본절을 하고 좀 정리를 하고 다시 한번 좀 공략을 했었던 거고, 여기도 있죠. 현대바이오를 바로 이렇게 좀 정리를 했다. 이날도 사실 이제 댓글로 남겨드렸거든요. 현대바이오. 과거의 좀 모습을 보면 이런 급소 맥점 이후에, 단일가 이후에 좀 음봉의 모습이 많다라고 제가 댓글을 남겨드렸어요. 그래서 저는 바로 좀 시가가 보합으로 출발을 해서 지금 뭐 복귀 차트까지 보면 항상 좀 시간이 모자라서 제가 요즘에는 뭐 단일가에는 저도 이런 식으로 분할을 좀 했던 종목이고요. 자, 뭐 틱 차트가 왜 자, 나오죠? 그래서 본절을 하고 이때 또 짧게 공략을 하고 이때 공략했다가 그냥 흐름이 별만치 않아서 그냥 월요일 날 공략을 하자라고 하고 좀 정리를 했던 모습입니다. 그래서 현대바이오, 자, 내일 카운터텍 관심 종목 셀리버리 현대바이오, 자, 그다음 PCL과 인트로메딕은 제가 최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. 인트로메딕 같은 경우는 5,000원 정도 라인 그어 드렸고요. PCL도 역시 요 정도 라인 그어 드리지 않았나요? 그죠? 카운터텍 관심 종목입니다. 그 밖에 종목들 체크를 하시고요. 차트와 함께 올려드렸던 KPM테크도 첫 번째 기준을 좀 벗어났어요. 그죠? 벗어났지만 그래도 저는 이 종목은 일단 대응을 좀 계속해서 좀 해볼 생각입니다. 저도 비중 조절만 했고요. 여전히 좀 대응 중인 종목이거든요. KPM테크. 자, 이 정도까지 말씀드리겠고요. 뭐 알테오젠 외국인 수급 계속 들어오고 있는 종목이고, 레고캠 같은 경우는 이제 레드불에 포착이 된 종목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저는 좀 체크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좀 표시를 해봤고요. 자, 요거 KPM테크는 이 포스팅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. 뭐 전에 목요일, 금요일 날 올려드렸던 뭐 유튜브 영상 참고하시면 되겠고요. 또 서유 아빠님 맞나요? 미국 아마케 종목별 일정을 올려주신 게 있어요. 체크를 하시고, 자, 오늘 뭐 종목들 정리하면서 또 뉴스 공시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하면서 코오롱 좀 안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. 그죠? 인보사 판매 잠정적으로 좀 중단을 했다라는 소식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 종목들 보면요, 종목들 보면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릴지 뭐 제 유튜브 영상이나 뭐 제 포스팅, 뭐 제 카페 블로그를 기존에 꾸준히 보신 분들은 다들 아시겠죠? 볼 필요가 없었던 구간에서 나온 악재이기 때문에 그렇게 뭐 걱정은 안 합니다. 특히 수강 기본 특강이라도 수강하신 분들은 이런 종목 안 보잖아요, 그죠? 제가 코오롱 생명과학도 분명히 언급을 드렸다가 삭제를 시켰거든요. 보시면은 코오롱 생명과학 2월 27일 날에 있네요. 2월 27일. 그죠? 그러니까 이때 언급을 드린 겁니다. 급소에서. 그리고 시세가 뭐 나오고 나서 이후에는 제가 분명히 뭐 요 정도 라인을 그어 드렸을 거예요. 그리고 지금 삭제한 게 3월 14일입니다. 3월 14일. 그죠? 여기부터는 지금 찾아볼 수가 없죠. 아까 뭐 제가 말씀드렸던 소유아빠님께서
올려주신 포스팅이고요. 자, 아무튼 이런 식으로 지금 코오롱 생명과학 또 관련주 뭐 코오롱 티슈지 이건 더 심하죠. 이런 종목들 이런 종목들은 굳이 뭐 건드릴 필요가 없었던 종목이기 때문에 그죠? 최근에도 아무튼 시장 지수가 안 좋아서 이 3월 28일에도 풀베팅님께서 아마 댓글을 남겨주셨을 거예요. 자, 아무튼 뭐 어딨죠? 그죠? 제가 이런 장일수록 이런 장이라고 하면 시장 지수가 안 좋은 장 하락장일 때 하락장일수록 급소 맥점 세력선 견조한 종목들에 집중하기가 좋다. 압축이 되기 때문에 그죠? 그래서 이제 최근에 펜엔터 이런 종목들 말씀드렸는데 참 잘 가잖아요. 시장 지수와 상관없이. 그래서 보시면 이 섣부른 판단 이런 게 참 경계를 해야 됩니다. 제가 기본 특강 때 정말 기본 특강 때 강조를 많이 드리거든요. 저점 여기 저점 고점을 논하지 말자. 그리고 저점 이런 거 그죠? 코오롱 티슈진 이제 이 정도면 저점이지 않을까? 이 정도면 좀 싸지 않나? 자, 셀트리온도 이 정도면 좀 많이 빠지지 않았나? 이 정도면 저점 아닐까? 이게 가장 경계를 해야 되는 겁니다. 좀 기본 특강 수강하신 분들은 이런 종목 안 보셨을 거다라고 좀 저는 믿기 때문에 아무튼 제발 좀 이런 종목 역배열에 있고 내려가고 있는 종목 보지 마시고요. 급소 맥점 추세가 살아있는 종목, 급소 맥점 뜻을 모르겠다. 그럼 정배열 정도는 아시잖아요. 정배열, 생명선, 21선이 살아있는 종목. 그렇죠? 이런 종목에 좀 집중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. 자, 아무튼 뭐 안타까운 소식이지만 또 이런 소식들이 제약바이오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뭐 지켜봐야겠지만 자, 아무튼 가는 종목 급소 맥점에 위치한 종목 또 카운터어택 통계적으로 급등하기 좋은 날에 해당되는 종목들만 저는 내일도 집중해 볼 생각이고요. 자, 빠르게 반도체 디스플레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지미디어 이런 종목이요. 이런 종목 생명선 살아있고요. 정배열 그렇죠? 급소 맥점이 분명한 종목입니다. 이지미디어 제가 뭐 이때도 말씀을 드렸었고요. 계속해서 잘 나가고 있는 종목이고요. 예스티 살아있고요. MCNX 마찬가지고요. 코렌도 최근에 말씀드렸죠. 급소 맥점. 자, 그 다음에 파트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. 파트론도 계속 꾸준하게 말씀드리고 있는데 외국인 수급 계속 들어오면서 급소 맥점입니다. 요 정도까지만 말씀드릴게요. 자, 그 다음에 뭐 아무그린텍 자, 아모그린텍도 저는 이때 공략을 못했어요. 첫날 공략을 못했는데 자, 지금 표시가 되어 있지만 신규 상장주 공략법 급소에 해당이 되지 않죠. 그래서 이 종목은 급소는 아니지만 언제든지 또 공략 대상으로 또 장중에 장중이던 마감하는 모습을 보고 제 기준에 좀 들어맞으면 공략해야지라고 보고 있고요. 아까 현대오토 에버는 그냥 넘어갔지만 자, 요 종목도 저는 첫날 요 종목은 공략을 하고 이틀날도 수익 실현을 했습니다. 이틀날 이때 자, 종가 기준으로 자, 종가에도 공략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. 이 수강하신 분들은 왜 공략을 했는지도 아실 거고 자, 종가 기준으로 6% 나왔잖아요.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다 정리를 하고 나머지 부분은 역시 대응의 영역이죠. 신규로 공략할 자리는 뭐 이때 공략했을 수는 있지만 공략했다라고 하더라도 정리를 해야 되고 자, 급소 맥점 뭐 신규 상장주 공략과 어떤 거에도 해당이 안 됩니다. 장 마감 기준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언제든지 제 기준에 들어맞으면 공략해야지 라고 만 보고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게요. 자, 자, 아모그린텍 말씀드렸고요. 자, LG이노텍이 최근에 생명선을 중심으로 급소 맥점이 분명하죠. 자, 그러면서 고점을 높이고 있는 모습이고요. 자, 프로텍 지수는 좋지 않지만 뭐 프로텍, JT 이런 종목들은 상당히 또 힘을 내고 있는 종목입니다. 자, 삼양식품 그 다음에 SPC 삼립도 제가 최근에 말씀드렸던 종목이고요.
상당히 잘 나가고 있는 종목입니다. 푸드나무도 최근에 계속해서 제가 코멘트를 또 드리고 있잖아요. 푸드나무도 관심 있게 좀 봐야 되지 않을까. 그죠? 급소 맥저. 자, 이날도 지수는 안 좋지만 지금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것은 아무튼 관심 있게 봐야 되지 않을까. 그죠? 자, 금요일날 상당히 또 좋은 모습을 보였고요. 선을 긋고 계속해서 제 기준을 벗어나기 전까지 좀 지켜볼 수 있는 모습입니다. 건강기능식품 좋고요. 자, 의류 패션 상당히 계속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있죠. 그죠? 힐라코리아, FNF, 한섬, 한세실업, 그 밖의 종목들도 좀 추세를 벗어나기 전까지 계속 볼 수 있는 종목입니다. 자, 텔레칩스도 제가 최근에 좀 말씀드렸었던 종목이고, 열심 멤버분들한테는 텔레칩스가 레드불에 포착이 됐었기 때문에 이 자율주행차 좀 관심 있게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. 그리고 나서 지금 상당히 좀 의미 있는 구간에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이고요. 그래서 또 장중에 금요일 날에도 말씀을 드렸죠. 텔레칩스 관심 있게 좀 보자. 자, 아까 한컴 유니맥스를 제가 말씀드렸나요? 아무튼 제가 장중에 지수가 좀 불안하지만 이런 종목들 LB세미콘, 자 LB세미콘, 한컴 유니맥스, 그죠? 급소 맥점, 그죠? 급등주의 아주 바람직한 모습이잖아요. 지금 모습은. 자, 그 다음에 텔레칩스도 말씀을 이렇게 드렸고요. 그래서 급소 맥점을 지키고 있는 종목들은 계속해서 좀 그런 기준을 벗어나기 전까지 관심 있게 보셔야 됩니다. 그 밖에 엔지스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도 역시 급소 맥점을 지키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저는 바라보고 있고요. 그 밖에 종목들 체크를 하시고, 자, 미세먼지 관련해서는 하츠, 위닉스, 크린앤사이언스는 카운터텍 관점에서 관심 있게 봐야 되는 종목입니다. 그래서 좀 표시를 해봤고요. 그 밖에 종목들, 그리고 여기에서도 또 삭제한 종목이 있죠. KC코트렐도 이날도 제가 영상, 이날도 보시면 제가 선을 그어드리면서 이런 식으로 좀 이 위에서 마감을 한다면 저는 계속 보겠고, 그렇지 않다면 좀 경계를 해야 되지 않나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. 그래서 지금의 모습은 일단은 큰 추세는 살아있지만 제 기준은 일차적으로 좀 벗어났기 때문에 또 더 탄력적으로 움직이는 종목이 많기 때문에 관심 종목으로 삭제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. 누리플랜도 마찬가지고요. 대유위니아, 대유위니아도 역시 마찬가지죠. 아까 현대바이오와 함께 좀 말씀드렸었던 종목인데 역시 이제 모습에서 충분히 이렇게 좀 시세가 나왔었고, 이후에 쭉 빠진 모습,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기준에 좀 벗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관심 종목으로 뒀지만, 이 금요일 날의 모습은 신규로 공략할 자리도 없었고 그저 평단에 따른 대응의 영역이었습니다. 자, 그리고 지금의 모습은 제 기준을 1차적으로 또 벗어났기 때문에 삭제를 시킨 거죠. 최근에 이제 모토닉 같은 경우도 제가 이때 공략을 또 했었고, 이날 여기를 좀 벗어난다면 관심용으로 없애겠습니다. 말씀을 좀 드렸던 종목이죠. 모토닉을 관심용으로 없앴는데, 자, 지금 생명선에도 벗어났고, 그죠? 아무튼 철저하게 본인만의, 지금 저는 계속 제 기준을 말씀드리고 있는 거고요. 그죠? 이런 식으로 기준, 원칙에 따른 매매를 반드시 좀 실천을 하셔야 됩니다. 자, 빠르게 폐기물 관련은 YN텍이 가장 탄력적인 모습이고요. 다른 종목들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인터불스라는 종목, 레드불 관점에서 당연히 좀 관심 있게 볼만한 모습인데, 시간외에서 이렇게 또 시간외 상한가 200억 원 규모의 전환사채 발행 결정 공시가 나왔고요. 자, FN리퍼블릭도 사실은 이 시간에서 부각이 안 됐더라면 관심 종목에서 삭제를 했겠죠. 제 기준에서 1차적으로 벗어났기 때문에 아무튼 하지만 이렇게 시간에서 부각이 됐기 때문에 한번 체크 정도 하시면 될 것 같고요. 휴비츠 같은 경우는 제 기준 들어맞는 모습입니다. 휴비츠. 자, 그 다음에
윙이푸드가 역시 윙이푸드도 제가 이때 말씀을 드렸어요. 외국인의 수급이 좀 특이한 종목으로. 자, 그리고 급소 이후에 상당히 상승을 많이 해줬고, 생명선 여기부터는 볼 필요가 없죠. 하지만 지금 이런 구간에서 시간에서 이렇게 좀 부각이 됐습니다. 장중에 이 종목이 이렇게 한국 사무소를 개설을 하고 본격적으로 이 IR, 그다음에 한중 비즈니스 협력을 추진하겠다라고 발표를 좀 했거든요. 그래서 시간에서 부각이 된 것 같고요. 여기 보시면 또 제가 오늘도 말씀드렸던 푸드나무가 보입니다. 그래서 좀 이렇게 코멘트를 남겨드렸고요. 자, 윙이푸드 살펴봤으니까요. 그 밖에 이제 중국, 차이나, 종목들 중에 이 급수호 맥점, 생명선 아래에 있지만 급수와 맥점이 좀 분명한 로스웰, 크리스탈, 신소재, 형성그룹 요 정도까지는 저는 좀 체크를 하고 있다 말씀드리겠고요. 안타까운 이 아스트 지금 보시면 최근에 제가 기관의 수급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그죠? 지수는 좋지 않지만 이런 식으로 생명선을 강하게 기관의 수급과 함께 좀 들어오고 있는 종목으로 이제 아스트를 말씀드렸는데요. 공시가 나왔습니다. 일단 기술적으로 좀 말씀드리면 아스도 최근에도 영상으로 제가 이 종목은 이 생명선을 벗어나기 전까지만 일단 두겠다라고 말씀드렸거든요. 제가 언급을 하고 나서 공략을 했다면 사실 제가 공략을 했다면 이 캔들에서도 1차적으로 좀 리스크 관리를 하지 않았을까요? 그렇죠? 지금까지 또 특당을 좀 수강하신 분들은 이해를 하실 겁니다. 그죠? 자, 그리고 이 장중에는 생명선을 또 벗어났습니다. 그죠? 그렇기 때문에 뭐 공략을 했다면 당연히 좀 정리를 할 수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요. 자, 아무튼 그래도 장 마감한 모습은 일단은 지켜서 마감을 했고 앞으로도 어떻게 흘러가는지 유상증자 공시가 나오지 않았더라면 자, 일단은 관심용으로 여기를 벗어나기 전까지만 또 보겠습니다 라고 했겠는데 공시가 나왔어요. 시가총액이 2200억. 자, 시가총액 절반이나 되는 좀 나름 큰 규모의 이 주주 배정, 이 제3자 배정은 호재로 작용을 하잖아요, 보통. 일반 주주 배정 같은 경우는 악재로 인식을 하는데, 자, 그래서 이제 시간에서 6.47% 하락해서 마감을 했고요. 뭐, 통계적으로는 그렇습니다. 하락할 확률이 높죠. 뭐, 하지만, 뭐 무조건 하락한다. 뭐 주식시장에 뭐 100% 정답이 있는 곳은 아니니까요. 또 이 주주 배정이더라도 뭐 올라가는 경우도 있습니다. 충분히 예외적인 부분도 있고 아스트라는 종목은 아무튼 뚜렷한 목적이 있는 유증이기 때문에 이 사업 운영을 위한 이 최근에 나온 기사, 뉴스 공시 이런 레포트 이런 것들을 본다면 충분히 장기적으로 나빠 보이진 않은데 또 어떻게 알겠어요? 장기적으로 어떻게 될지 100%라는 것이 없기 때문에 아무튼 뭐 기간의 수급이 이렇게 좀 들어와서 저도 관심 있게 보고 또 말씀을 드렸었고 매매는 하지 않았지만 또 쪽지로 또 열심히 활동하시는 분께서 또 질문을 주셔가지고 저도 이것저것 좀 지켜봤는데 일단은 유증에 대한 부분은요 사실 이 공시가 나오기 전부터 이 3월 25일 요 공시였나요? 자, 이 공시를 보시면 자 밑에 아무튼 지금 최근에 이 아스트가 좀 부각이 되고 있는 거는 이러한 부분이거든요. 자, 기술력이 있는 기술 특례 상장 기업이고 밑에 쭉 내려가시면 기타 투자자 보호에 필요한 사항 부분에 유상증자가 나옵니다. 그죠? 상기 자산 양수에 필요한 자금은 유상증자, 그죠? 유상증자 진행은 공시할 뭐 앞으로 예정이다 라고 나와 있고요. 또 레포트 최근에 나온 3월 26일 날 자, 유상증자 공시가 나오기 전에 나온 신한투자증권에서 나온 레포트를 보시면 상당히 또 제목도 자극적으로 쓰긴 했는데 자, 목표 주가가 2만 원이에요. 여기도 보시면 자, 밑에 정확하게 좀 레포트 자, 목표 주가 자, 여기 보시면 어디 있나요? 목표 주가 산출
이렇게 나와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. 아, 여기 있네요. 자, 목표 주가를 어떻게 산출했는지 좀 명확하게 나와 있고요. 이러한 부분은 뭐 기본 특강 수강하신 분들 정도라면 다 이해를 하실 겁니다. 그래서 뭐 보유를 하고 않더라도 한번 적정가치 분석 이런 것도 한번 공부를 해 보시고요. 자, 보시면 요 레포트에도 지금 뭐를 가정해 놨냐면, 자, 700만 주의 유상증자를 이미 가정을 했어요. 그죠? 유상증자 공시를 어느 정도 가정을 했단 말이에요. 자, 지금 유상증자가 요 레포트보다 조금 더 아마 900만 주, 자, 여기는 700만 주로 좀 가정을 했고요. 자, 실제로 나온 거는 900만 주입니다. 900만 주. 그래서 저도 이제 900만 주를 가정을 해서 이 적정가치 목표 주가를 좀 산정을 해보면 그래도 2만 원, 2만 원이 아니라 한 18,000원, 그래도 18,000원 정도의 이 업사이드 밸류상 매력이 있는 종목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. 뭐 컨센서스도 물론 추정치이긴 하지만, 자, 어쨌든 밸류상으로는 뭐 걱정할 것이 없는데, 자, 그래도 일단은 유상증자 당연히 좀 시장에서 단기 악재로는 작용을 할 확률이 높고요. 자, 일단은 13,000원에서 시간에서 마감을 했는데, 일단 실제로 이제 기술적으로 13,000원 구간이 상당히 또 의미 있는 구간이기도 합니다. 그죠? 그래서 뭐 일단 단기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그러니까 저는 어떤 분은 또 두 분이 질문을 주셨습니다. 한 분은 기간의 수급이 이렇게 들어왔는데 기간은 알고 들어왔을까요? 막 이런 질문을 하시는데요. 저는 기간이 몰랐을까 알았을까 저는 관심이 없습니다. 저는 살 때는 뭐 특강 때도 말씀드렸지만 다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. 살 때는 급소, 맥점 최우선적으로 이제 차트를 보고 좀 종목들을 살펴보고요. 그 다음에 수급, 실적, 여러 가지 재료 모멘텀, 시장 상황, 그죠? 이런 것들을 보거든요. 자, 그런데 매도할 때는, 그러니까 매수를 할 때는 이 차트를 최우선으로 보고 본다라는 것이고, 그리고 나서 수급, 실적, 뭐 재료 모멘텀을 본다라고 말씀드렸죠. 자, 하지만 매도할 때는 수급, 실적, 재료 모멘텀 이런 거 안 봅니다. 안 봐요. 다 필요 없습니다. 그냥 제 기준 차트 급소 맥점 이탈하면 정리하는 거거든요. 그래서 아까도 뭐 제가 아스트를 뭐 이때 공략했다면 정리를 좀 자, 최근에 제가 요 종목 좀 보여드리면 될 것 같아요. 경동라면이라는 종목도 제가 이때 그죠, 미세먼지 관련주 중에서 가장 처음 좀 그죠, 이 이슈와 함께 또 공략을 했다, 급소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고, 추가 매수를 하면서 또 제가 요 라인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. 그죠? 그러면서 이러한 모습의 추가 매수를 했다라고 말씀드리고, 장중에 이날이죠. 이날 어느 정도 리스크 차원에서 정리를 했다라고 말씀드렸어요. 기억나시나요? 이날 정리한 이유는 제 기준을 벗어났단 말이에요. 기준을 벗어났습니다. 장중에는 얘가 음봉이었어요. 민폐 끼치는 이 생명선을 벗어나는 음봉이었단 말이에요. 그래서 저는 좀 정리를 하고 그 이후에 이렇게 잘 나가는 모습에서 나머지 물량 계속해서 좀 대응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. 그래서 아스트도 자, 아무튼 단기적으로는, 그러니까 저는 그렇기 때문에 제 기준 차트 급소 맥점 이게 정말 최우선이고 그냥 급소 맥점이 이탈하면 뭐 리스크 관리 확실하게 좀 수익 확정, 본절, 손절을 하거든요. 기간이 뭐 알고 있었다고 칩시다. 그런데 주가가 하락하면 뭐 기간이 만약에 안 판다, 뭐 계속 산다. 근데 주가는 떨어져요. 뭐 계속 뭐 들고 있으실 건가요? 기간도 손절을 하고요. 뭐 또 장기적으로는 정말 어떻게 될지, 또 언제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저는 바로 그때그때 좀 대응을 하는 편이고, 그런 매매 원칙을 갖고서 대응을 하는데, 스윙 단기, 중장기 구분을 안 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. 뭐 예전에 펄어비스도 그렇고,
펄어비스도 그렇고요. 그죠? 펄어비스도 제가 사고부터 계속해서 제 평단을 건드리지 않고 계속 잘 갔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좀 중장기로 들고 갈 수 있었던 거고, 음, 아무튼 이런 식으로 그때그때 대응을 하는 것이 아니라면, 뭐 당연히, 그때그때, 뭐죠? 대응을 할 수가 없고, 또 대응을 하는 게 아니라면 당연히 또 분할로, 대응을 하셨어야 되는 부분이긴 한데, 아무튼, 앞으로 좀 어떻게 될지는 저도 대응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고 보유를 하고 있다면 저도 어, 일단은 13,000원 이 위에서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. 일진 머티리얼즈도 과거에 유상증자 뭐 이런 공시가 나오고도 상승을 했던 종목들이 있거든요. HLB 생명과학도 유상증자 공시가 나오고 요날일 겁니다. 요날 공시가 나오고 개파락해서 출발했지만 양봉으로 마감하면서 계속 올라가줬거든요. 뭐 끝없이 올라간 건 아니지만 아스트도 어느 정도 요 종목이 뭐 완전히 뭐 적자고 기술력이 없고 지금 이 사업 이런 것들을 위해서 물론 제3자 배정이었으면 참 좋았겠지만 그랬으면 오히려 급등을 좀 환호를 좀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자 일단은 당연히 좀 단기적으로 공략을 하셨으면 단기적으로 당연히 대응을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. 좀 질문을 주신 분이 쪽지로 장기적으로 볼 수가 없고 단기적으로만 좀 봐야 되는 입장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렇더라면 당연히 좀 뭐 올라올 때 손절을 뭐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은데요. 뭐 제 바람은 이렇게 좀 개파락을 해서 출발을 하고 양봉으로 좀 마감을 하면서 올라가줬으면 좋겠는데 아무튼 좀 저도 뭐 다 시장은 어떻게 그 대응이죠 대응. 아무튼 일단은 13,000원 부근 위에서 좀 거래가 된다면 1차적으로는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정리를 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아무튼 아스트 때문에 갑자기 좀 말이 길어졌는데요. 아무튼 철저하게 좀 대응을 좀 잘 오늘 참 많이 말씀드리죠. 머큐리, 뭐 코오롱, 생명과학. 아무튼 아스트는 여기까지만 좀 말씀드리겠고요. 자, 그 밖에 i3 시스템, 그 다음에 뭐 LRG 넥스원 이런 종목들까지만 좀 저는 보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. 한국 패키지가 뭐 금요일 날 저는 또 장 마감쯤에도 또 공략을 했었는데 시간 외에서 이렇게 좀 올라서 마감을 했습니다. 뭐 4월부터 일회용 비닐봉지 뭐 마트에서 사용 금지가 된다. 라는 어떤 기대감으로 인해서 이렇게 좀 시장에서 부각이 된 것 같은데, 자, 뭐 아침 사장님께서 또 남겨주신 코멘트 이런 것들 보면 참 시장이 정상적이지 못하고 어떻게 이러한 이유로 올라갈 수 있을까 참 시장이 웃기다. 맞습니다. 이 시장이 정말 웃겨요. 근데 그게 시장입니다. 그죠? 경험 많으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. 주식한 지 10년이 넘었지만 그때나 지금이나 다를 게 없습니다. 장세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이 한국 패키지 같은 경우 뭐 이런 소식으로 올랐다라고 하는데 이런 뭐 정보뿐만 아니라 수급도 그렇고요. 실적도 마찬가지입니다. 정보에 따라서 올라가기도 하고 떨어지기도 하고요. 수급에 따라서 올라가기도 하고 떨어지기도 하고 수급이 아무리 좋아도 떨어지는 건 떨어지고 실적이 아무리 좋아도 떨어지는 건 떨어집니다. 그래서 정말 많은 시행착오 끝에 그죠? 시행착오 주식을 하면서 시행착오 안 겪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? 단 한 번도 겪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 언젠가 겪게 될 겁니다. 그죠? 카지노의 아주 중요한 교훈이잖아요. 교훈. 카지노 책. 그래서 아무튼 한국 패키지가 이러한 소식에 올라가고 있는데 철저하게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저는 일단 보유 중이고요. 보유 중이고 여기를 벗어난다면 관심 종목으로 없앨 겁니다. 그래서 이런 식으로 철저한 이 주식시장에 살아남기 위해서 기준
이 본인만의 매매 원칙, 기준이 명확히 갖고 계셔야 되고요. 그 또 자신만의 매매 원칙, 그런 것들이 시장에 부합을 해야겠죠. 시장에 부합하는. 자, 아무튼 한국 패키지 이러한 소식에 이 종목은 사실 제가 앞서 이때 언급을 드렸습니다. 그죠? 한국 패키지, 화성국제 테마파크 이런 좀 재료가 있다라고 해서 좀 움직임이 있었던 종목이고요. 자, 빠르게 좀 시간이 벌써 40분입니다. ED라는 종목이 이렇게 좀 점사 이후에 급등주의 속성을 보이면서 이것도 주말에 아침 사장님께서 이 스페셜 복귀 남겨주셨습니다. 한창과 함께 좀 포스팅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. 복귀도 반드시 해보시고, 자, 남북 경협주들이 상당히 아무튼 금요일 날 가장 크게 좀 탄력적으로 움직였던 섹터, 그렇죠? 그래서 4월 11일 날 참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습니다. 4월 11일 첫 번째로 한미 정상회담이 개최가 된다라고 하고요. 자, 북한 이 4월 11일 최고인민회의 소집, 이러한 부분, 김정은의 뭐 대외 메시지, 이런 부분까지도. 그래서 4월 11일 앞으로도 지금 뭐 시간에서 한창이라든지 뭐 이런 종목들이 좀 빠지기는 했지만, 자, 그래도 자, 일단은 그죠? 급소 맥점, 이런 기준을 벗어나지 않는다면 계속해서 좀 트레이딩을 좀 해볼 수 있는 종목들이 그죠? 이렇게 있으니까요. 좀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오늘 상당히 시간이 많이 길어졌는데요. 그래도 좀 주말이고 뭐 9시 뭐 평소보다는 일찍 올려드릴 테니까요. 영상 그다음에 제가 올려드릴 포스팅 참고 잘 하셔가지고 4월 첫 거래일도 좀 좋은 성과 내셨으면 좋겠습니다. 남은 시간도 행복한 주말 시간 보내시고요. 저는 여기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